안녕하세요. 미히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22년 4월 7일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에서 중국인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오후 4시 50분쯤 보스턴 케임브리지 지역 법원 앞 주차장에서 흰색 쉐보레 SUV가 검은색 토요타 승용차와 충돌했습니다. 이어 SUV 차주는 사격 도구를 들고 차에서 내려 토요타 차주 머리에 연발로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는 총 10번을 사격했으며 토요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어 법정에 있던 경찰과 변호사들이 쿵쿵 하는 소리를 듣고 법정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흰색 쉐보레 차주인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끔찍한 형사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남자의 이름은 슈에 청아이고 사건 당시 44세였습니다. 놀랍게도 피해자가 슈에 청아의 23세 조카 왕충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가족 사이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은 이 기이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건의 가해자 슈에 청아이는 44년 동안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친척, 친구, 동료는 그가 학업 성적이 좋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2000년 슈에 청아이는 중국 서북공업대학의 자동제어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3년 후에 같은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2006년에는 중국과학원 자동화연구소에서 생물정보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의 오랫동안 사귄 첫사랑 여자친구 장래이와 결혼하여 아이 둘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사업의 슈에 청아이는 중국 청와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작업을 진행하다가 2008년에 연구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아내와 상의한 후 일가족은 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 후 슈에 청아이는 미국 콜드스프링 하버연구소와 하버드 대학의 통계학과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슈에 청아이의 이력을 보면 그는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영역에서 뛰어난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국제저널에 10편 이상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암연구 분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5년 슈에 청아이는 미국에서 경험을 쌓아 중국으로 돌아와 회사를 설립하고 CEO를 담당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슈에 청아이는 여러 국가급 프로젝트의 책임자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발생 당시에도 국가적 핵심 연구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회적으로 성공한 과학자이자 기업가가 법정 문 앞에서 그런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사건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슈에 청아이에게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해외로 이주한 후 누나가 중국에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2018년 그녀는 동생이 해외에서 자리 잡는 모습을 보며 아들 왕충도 미국에 보냈으면 하여 슈에 청아이는 모든 힘을 다해 조카의 출국 서류를 준비하여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후 왕충은 우선 보스턴에 있는 어학원에서 영어 공부를 하며 외삼촌의 집에서 먹고 자고 하였습니다. 몇 번의 시험 끝에 왕충은 마침내 보스턴에 있는 사립연구대학인 노스이스트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마침 슈에 청아이가 중국에서의 사업이 바빠질 시기여서 2018년에 그는 거의 반년 이상의 시간을 중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의 집에는 조카와 아내,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 2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슈에 청아이의 아내 장래이는 그 당시 39세로 남편보다 1살 어렸습니다. 그리고 조카 왕충은 겨우 19살이었습니다. 20살 차이의 두 사람이 매일같이 함께 지내다가 불륜관계를 맺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거의 2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역시 영원한 비밀은 없었습니다. 2019년 모든 걸 알게 된 슈에 청아이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외도뿐만 아니라 복잡한 가족관계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왕충은 대학 기숙사로 이사가게 되고
슈의 청아이는 본인의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느껴져 2019년 그는 아내 장래희와 이혼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카 왕충에게는 다시는 보기 싫으니 그로부터 학교에서 살라고 하며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혼 후에도 장래희는 왕충과의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2020년 7월에서야 장래희가 갑자기 큰 깨달음을 얻었는지 아니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의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인지 왕충에게 이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의 관계가 큰 실수라며 바로 끝내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만약 왕충이 그녀와 헤어졌다면 더 이상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한번 실수를 저지르며 계속하여 반복하게 됩니다. 장래희가 헤어지자고 하자 왕충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슈의 청하에 따르면 그로부터 왕충은 장래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0년 8월 23일에 왕충은 외숙모에게 당신의 가족을 해치지 않으면 난 내 자신을 숨지게 할 거야. 아주 좋았어. 좋아. 나의 미래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망쳐버렸어.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이 망친 거야. 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장래희는 내가 망쳤다고? 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이에 왕충은 난 이제 잃을 게 없어. 라고 답했습니다. 왕충이 본인을 찾아올까봐 두려워서인지 장래희는 2020년 8월에 슈의 청아이의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떤 소문에는 장래희와 슈의 청아이가 이혼한 후 미성년자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그녀는 결국 슈의 청아이의 집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2020년 8월부터 슈의 청아이와 장래희는 다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래희의 행동은 왕충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슈의 청아이의 말에 따르면 왕충은 종종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심지어 무단 침입까지 시도하였습니다. 슈의 청아이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왕충이 딸이 공부하는 초등학교에 찾아가 아이에게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장래희와 슈의 청아이는 한때 왕충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슈의 청아이는 왕충의 행동이 그의 가족을 무섭게 했다고 하였습니다. 장래희도 왕충이 전에 그녀에게 보낸 문자를 경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방법원은 왕충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법정까지 가게 되어 중국에 있는 친척들도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충의 어머니이자 슈의 청아이의 누나는 무조건 아들의 편을 들며 왕충은 단지 어려서 철이 덜 든 거라고 두둔하였습니다. 장래희는 이미 40세가 넘었고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로서 분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하였습니다. 장래희와 왕충의 연애는 결국 가족끼리의 전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친척들은 슈의 청아이를 비웃기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2022년이 되었습니다. 슈의 청아이와 장래희 그리고 왕충은 모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때 왕충에 대한 금지 명령이 거의 만료되었습니다. 슈의 청아이는 법적으로 금지 명령을 연장하려고 했지만 2022년 4월 7일에 법원의 판결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슈의 청아이는 금지 명령의 연장을 위해 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법원에서 왕충의 학생 비자가 곧 만료될 것인데 왕충이 미국에서 머물기 위해 본인에게 미국 국적을 가진 여성을 소개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슈의 청아이는 그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왕충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그는 판사에게 왕충의 접촉금지 명령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슈의 청아이는 판사의 판결을 듣게 되자 깊은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서자 수년 동안 억눌려왔던 굴욕, 분노, 고통,
두려움이 모두 그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시의 청아이는 자기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영상 시작 부분의 장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법정 주변의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의 청아이의 변호사 윌리엄 바라비노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시의 청아이를 통제하였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는 시의 청아이의 손에 있는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며 시의 청아이가 잠시 분노에 견디지 못하여 폭주한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만약 시의 청아이가 감옥에 갇히게 된다면 그는 두 자녀의 아버지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시의 청아이와 일해왔으며 그의 성격이 부드럽고 교양이 있으며 활기찬 사람이라고 대변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시의 청아이는 훌륭한 업적을 달성했으며 모두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여서 그가 저지른 짓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I just very gently placed the knee on him and sort of rubbed his back, just like the type of guy that you always want to, you want working next to you. You know what I mean? And so as a result, you're sitting there going, wow, I didn't expect that. 미들섹스 카운티 지방검사 마리안 라이언은 시의 청아이가 법을 어긴 전력이 있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합법적으로 사격 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법을 어긴 전력이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사격 도구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의 청아이가 과거에 미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의 청아이가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그저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시의 청아이는 왕충의 금지 명령이 연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원 주차장에서 조처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시의 청아이가 수년 동안 그의 조카 왕충에게 위협을 받아 사격 도구를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시의 청아이는 왕충에 대한 금지 명령이 연장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끝내기로 한 것입니다. 보스턴의 지역 TV 방송국은 왕충의 전 룸메이트이자 친구인 케빈 린을 찾아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케빈에 따르면 사실 왕충이 피해자였습니다. 그는 왕충이 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으며 평소에 매우 부지런하고 열심히 공부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발생 전에 그는 오랫동안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매주 80시간씩 일해왔습니다. 왕충은 겉으로 매우 강인해 보였지만 그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실 그가 심리적으로 매우 연약하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며 또 왕충이 시의 청아이와 장래에 의해 며칠씩이나 정신과 치료센터로 보내지기도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He would always put up like a really strong outward appearance, but he was actually very vulnerable. She reported him to some suicide watch thing or something. So they took him to a mental hospital thing for a few days. 케빈의 말에 따르면 왕충은 사람을 해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안전을 더 걱정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케빈도 약간 두려워했습니다. At one point, he was afraid that they'd actually come into this house and kill him. And then I was a little afraid too.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안 돼 인터넷에서는 한 게시물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게시물 작성자는 본인이 왕충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왕충을 문제소년으로 묘사하고 시의 청아이를 정직하고 성실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 연구를 두고 있으며 가정에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업과 의료계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시의 청아이가 훗날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조카의 불륜으로 시의 청아이가 무너지며 회사까지 잃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시물에는 또 왕충이 대학교 입학시험 때 부정행위를 했다며 첫 입시 성적이 매우 나빴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한두 달 후의 시험에서는 그는 아주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충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험이 온라인으로 변경되었는데 그의 두 번째 시험은
사실 룸메이트인 케빈이 대신 작성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막을 아는 사람이 이미 그를 제보했으며 FBI도 수사에 가담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왕충은 바람둥이였는데 중국에 있을 때부터 많은 여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동아리 소모임을 만들어 중국 학생들에게 연애하는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또 왕충은 돈이 없었지만 돈을 모아 좋은 중고차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는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좋은 차가 있어야 해. 꼭 새 것이 아니어도 좋아. 중고도 좋고 고장난 것도 좋으니 도요타 신차보다 그게 더 매력적이야. 라고 하며 자신의 경험담을 전했습니다. 왕충과 외숙모의 관계는 그가 고의로 시작한 거라 어떻게 보면 외숙모도 피해자였습니다. 슈의 청아이가 중국 사업으로 한창 바쁠 때 초반에 외숙모는 왕충을 달가워하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끊임없이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왕충이 갑자기 정복력이 생겼고 이내 태도를 바꿔 외숙모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듣기로는 그는 그 시기에 무력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왕충은 외숙모와 결혼할 수 있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삼촌의 재산의 절반을 본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삼촌의 가족을 파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어서 게시물에는 왕충의 외숙모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달라는 것도 강조하였습니다. 사실 게시글에는 논리적이지 않은 의문점이 많았습니다. 만약 게시물에 적힌 게 전부 사실이라면 왕충의 실체는 아주 사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왕충이 외삼촌 일가족을 위협했다는 증거는 슈의 청아이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 중 장래희에게 보낸 대화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슈의 청아이와 장래희의 진술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왕충이 외숙모에게 보낸 문자에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망친 거야 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현재 왕충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순 없지만 2020년 법원에서 내린 금지령을 봐선 그 당시 왕충은 확실히 삼촌네 가족에게 과도한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게시물에는 왕충이 입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게시글 작성자는 어떻게 왕충과 외숙모 사이의 비밀관계에 대해 알게 됐을까요? 그리고 왕충이 여자를 꼬시는 비결은 좋은 차를 운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충이 사고 당일에 운전한 승용차는 검정색 토요타였습니다. 게시물에서는 왕충의 외숙모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2년 가까이 이어진 불륜관계는 누가 주도했던지 간에 두 사람 모두 전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게시글 작성자는 또 법원에서 판사가 왕충의 금지명령을 연장하지 않을 거라고 발표하자 왕충이 의기양양한 표정에 슈의 청아이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왕충의 표정까지 봤다고 하는데 게시글 작성자는 바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일까요? 게시물의 마지막에는 작성자가 다른 사람을 도와 새빵을 찾고 있었는데 노스이스트 대학교 학생이라는 말을 듣자 집주인이 거래를 거부했다고 하였습니다. 요컨대 그 게시글의 내용은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며 얼마나 정확한지는 아직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 게시물 외에도 또 다른 네티즌들이 슈의 청아이와 그의 아내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고 있을 때 슈의 청아이는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기억에 슈의 청아이는 매우 친절하고 성격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부부는 막 미국에 도착하여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콜드스프링 하버 주변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 멀리 떨어진 낡은 집을 임대하여 살게 됐지만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골동품을 판매하는 미국 할머니로부터 아름다운 유화를 많이 구매하여 집을 아주 따뜻하게 꾸몄습니다. 그 네티즌도 슈의 청아이의 집으로 놀러간 적이 있었으며 그가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를 떠날 때 본인이 소중히 아꼈던 유화를 슈의 청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본인이 중국으로 돌아온 후 슈에 청아이가 그에게 여러 번 연락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슈에 청아이도 나중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지만 아내의 반대로 포기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 슈에 청아이가 친구와 같이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슈에 청아이와 그의 전처가 행복했던 시간이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슈에 청아이는 원래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미래는 분명 꽃길만 걷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는 그의 가족이 지난 4년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상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다음 날인 2022년 4월 8일에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슈에 청아이가 본인의 행동에 후회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법정에서 떨고 있었으며 정신 상태도 아주 나빠 보였습니다. 사람을 해친 혐의에 대해 슈에 청아이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청문회에 슈에 청아이의 전처도 등장했습니다. 카메라 속 그녀는 안색이 좋지 않았으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마스크를 쓰거나 손으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청문회 후 슈에 청아이는 경찰에 끌려갔는데 그의 전처는 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사과와 반성의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저 장래희가 미성년자 자녀를 잘 돌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족 이변은 어른들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하물며 아이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